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1일자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와 이재명의 예상 외의 밀월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키무라 미키 고베대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가 뉴스위크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새해 벽두 정상회담은 쇼로서뿐만 아니라 내용에서 큰 성과를 남겼기 때문이다. 가오씨는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경제 안보와 공급망 강화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약속도 얻어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가선다. 양국이 서로 양보한 정상회담의 성공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 심화의 결과이기도 했다. 대만 문제로 중국과의 대립을 깊게 하는 가오시 정권은 돌연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그린란드 역류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강경한 발언을 하는 트럼프 미 정권과의 관계에도 고심하고 있다.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모두 블록주의적 지향을 강화하는 양국 간에 일본을 남겨둔 타협을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제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어려운 외교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바로 일주일 전인 1월 6일 베이징에서 중한 정상회담을 막 마쳤다. 회담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의 염두에 두고 당연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압박을 받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에 강해 한중일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가 습관을 밑도는 사태도 벌어졌다. 돌이켜보면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도 양국이 아시아 외환 위기의 여파를 겪으면서 나온 것이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만 접근한다면 한일 밀월은 사실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 위기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상의 외교 소환이 문제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한일 관계가 최근에 좋으니까 일본과 한국의 왕래 1300만 명 넘어 사상 최다 경신, 좋은 관계 엔저 배경에 한국은 일본 여행 붐 계속된다. 나카가와 다카시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방한한 일본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약 365만 3천 명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21일에 발표한 추계치에 의하면 같은 해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7.28% 증가해 약 946만 명, 한일 인적 왕래는 13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양호한 한일 관계와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한국에서는 일본 여행 붐이 계속된다. 일본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음악,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여행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아사쿠사 가미나리몬 주변에 사진을 게재했네요. 4월의 미중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을 버린다라고 하는 밀약을 맺을 가능성도 대만 유사시를 회피하기 위해 다카시 수상에게 요구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 뉴스 포스트 세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4월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갖고 있던 석유 등의 권익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 역류를 추진해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밀약이 오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즉, 미국이 대만을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 외교 미중 관계 담당 대만 유사시와 일본의 위기, 시진핑의 신형 통일 전쟁 시나리오 등의 저서가 있는 미네무라 겐치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상성연구원 경 중국 연구센터장이 말한다.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은 미중 정상회담 전 3월에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은 진심으로 대만을 가지러 갈 생각이라고 전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쫓겨나고 당신의 소중한 동맹국인 일본의 국력은 손상된다. 당신에게 약속한 투자도 실현할 수 없게 되고 수출력이 쇠퇴해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거면 되나요? 라고 전하는 거죠. 과거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호소해 온 것도 대만 문제였습니다. 4월 미중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 해산으로 내기에 나선 다카이치 수상이지만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 등 일본의 압력을 강하게 해 그 뒤에서는 대만 위기가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 미국을 따돌릴 수 있을지 가오시 외교는 그야말로 분수령을 맡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시의 관심은 연임이지 대만 점령은 아니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권자가 흔들릴 때 대만 유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국민의 인민의 관심을 어, 자기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아, 현재 상태로는 중국 뭐 경제 사정이 뭐 이것저것 안 좋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장유사라고 그 저기 또 숙청 이런 등등으로 과연 중공군이 침략할 지금 여력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시사통신 트럼프 2.0 제목 뉴스입니다. 70년대 설레 미 연준 의장 지명된 인플레이션 상승 수도 워싱턴에서 자동차 경주 개최 건국 250년 대통령령 파나마 대법원 운하 한국해양 무효 홍콩 기업 운영 미가 문제시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 대화할 것 차기 FRB 의장 지명 워시 전 이사와 상파울로 시사로 중미 파나마 최고재판소는 29일 파나마 운하 부근의 항만 운영을 둘러싸고 파나마 당국이 홍콩계 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운하의 중국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해서 계약을 문제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향에 따른 판결,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 여겨지는 이 운하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심해질 것 같다. 판결 등에 의하면 무효라고 인정된 것은 홍콩의 장강 화기 실업 CK 허치슨 홀딩스 산하회사가 운하의 양쪽에서 이 항만을 운영하는 계약. 계약은 2021년에 갱신되었지만 파나마 회계검사원이 작년 7월 검사원의 승인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제소했다. 대법원은 29일 성명에서 광범위한 심리와 논의를 거쳐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30일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파나마 운하는 당초 미국이 만들었던 것을 돌려주었었죠. 미국이 다시 운영권을 찾는 것은 태평양 무역 항로를 재탈환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해양 항로를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북극 항로까지 지금 미국은 제2의 캐리비안의 해적이 돼서 움직이고 있죠. 로봇 AI 로켓 AI 로봇 묶는 머스크 미국 대 중국 AI 우주전쟁 서막 최지연 동아일보에서 1월 31일 미국 주도 주체는 민간 주도고 주요 기업은 스페이스 X, 테슬라, XAI, 삼각편대, 슬라클라우드, 구글 등 참여하고 강점은 재사용 발사체 기반의 저렴한 발사 비용, 최첨단 AI 가속기 이런 것을 어,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중국은 국가 주도로 하는데 주요 기업은 중국 항전 과기 집단 CASC, 아다스페이스, 알리바바 등이 참여한답니다. 강점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 유연한 규제 환경, 스페이스X, 테슬라, XAI 합병 검토, 머스크 유니버스 밸류체인 구축, 포화 상태 지상 데이터 센터 대안, 태양전력 무한 공급 냉각도 유리, 중국 국가주도 우주센터 데이터 센터 투자, 2030년 내 원전 1기 규모 구축 목표, 머스크의 우주제국 실현되나, 중국 원전 1기 전력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 계획, 머스크 CEO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2, 3년 내로 태양광을 활용한 우주 AI 센터, 데이터 센터가 경제적으로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주 AI 데이터 센터는 머스크뿐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도 관심을 두는 분야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지상 데이터 센터를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태양 에너지로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고 냉각에 들어가는 비용도 극저 원의 우주 환경에서는 아낄 수 있다. 최근 테슬라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정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다. 스페이스 X의 공세에 중국도 정부를 중심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나섰다. 중국 항천 과기 집단은 2030년까지 우주의 원자력 발전소 1기 출력과 맞먹는 1기가와트급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관영 중국 중앙 TV가 29일 보도했다. CASC는 이날 5개년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우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외에도 우주 관광 비행 프로젝트를 준궤도에서 시작해 궤도까지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다. AI 우주 전쟁에 이미 승패는 점쳐지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중국 해체로 말이죠. 왜냐하면 구소련 미소 무기 경쟁에 의해서 소련이 결국은 그것을 감당 못하고 해체되었죠. 지금 중국이 정부 주도로 지금 민생이 좀 안 좋은데 디프레이션 지금 상태인데 계속 돈을 찍어내서 이런 우주 경쟁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드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중국의 과학기술은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쪽 부분에 너무 치우치면은 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도 되긴 됩니다만은
현대제철은 폐쇄했지만 철근 설비 구조조정 바람 확산될지는 미지수. 양범수 조선비저. 현대제철 인천공장 철근 설비 폐쇄. 철근 사업 의정도 큰 중형 철강사는 버티기. 31일 철강 업체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인천 공장 내 연간 80만 톤 규모 전기로 제강 및 소형 아변 설비를 폐쇄하기로 했다. 지난 4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이 설비는 인천 공장 전체 철근 생산 연간 155만여 톤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현대제철의 설비 폐쇄 결정은 철근 시장의 장기 침체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약 700만 톤으로 국내 철강업체의 전체 생산 능력 1230만 톤을 크게 밑돌았다. 이 때문에 철강 업계에서는 철근은 팔수록 적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내 철근 생산량 2위인 동국제강의 연간 철근 생산 능력은 257만 톤이다. 이 가운데 인천 공장이 22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 동국제강은 철근 수요 감소로 설비 조정을 고민하고 있지만 설비 폐쇄를 강행하는 데 부담이 커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한국특강 등 중형 철강사들도 철근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매출에서 철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설비 규모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철강 업계에서는 봉, 형강이나 판재류도 만드는 대형 철강사와 달리 중소형 철강사는 철근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설비 조정보다는 가동률을 낮추고 버티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미국 또 정부 폐쇄 이민당국 예산으로 분규도 지난번보다 단기인가? 지지통신 외경부. 미국에서 31일 정부기관 일부 폐쇄가 시작됐다. 2026년 회계년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 예산안을 둘러싸고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비판을 받은 이민세관수사국 아이스를 소관하는 국토안전보장성 관련 의회 심의가 분규돼 연결 예산 시한이었던 30일 심야까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예산안 수정안의 합의에 이번 폐쇄는 단기에 그칠 전망이다. 상원은 30일 예산안으로부터 국토안보성 관련을 떼어내 동성분에 대해서는 2주간의 새로운 연결 예산으로 심의 시간을 확보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정부 폐쇄를 회피하려면 하원에서 재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다. 하원 표결이 빨라야 다음 주 초로 늦어지는 것을 보고 행정관리예산국의 보투 장관은 관계부처에 질서 있는 폐쇄를 지시했다. 관련 뉴스로 또 다른 정부 셧다운이 시작되었지만 DHS 자금 지원에 대한 상원의 돌파구는 짧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이크 베보네스 야후뉴스입니다. 정부를 계속 개방해야 하는 기한은 지났지만 초당적인 타협을 통해 하원이 이르면 월요일에 셧다운을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밤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에는 너무 늦은 초당적 정부 자금 지원 협정을 통과시켰지만 며칠 만에 정부가 재개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당국이 미국 시민을 살해한 사건 이후 국토안보부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들이 노력하면서 의회가 또 다른 장기적인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정부는 금요일 자정에도 공식적으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셧다운을 싫어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스 자금 지원이 포함된 법안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라고 상원 의원은 말합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미니애폴리스 휘플 연방 건물의 국경 순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115만 개 노인 일자리, 결국 나랏돈 쏘아부은 통계형 일자리라는 제목으로 임준환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보도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5만 4천 개 증가, 신청자만 122만 명, 노인빈곤 완충 역할 경제산업진흥에선 동떨어져, 중앙부처 공공기관 일자리 대폭 확충, 경직성 비용은 올라간다. 청년 일자리 감소 추세, 6.3 지선전 고용률 상승 효과. 정부가 올해 노인 일자리로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계형 일자리에 혈세를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용 요소인 청년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 주도 공공 부분에서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유형별로 건강, 소득,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1963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노인 역량 활용형 일자리가 가장 큰 폭 67% 늘었다. 이 사진은 노인 일자리 신청서 작성하는 어르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했는데 그 자원봉사요원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양식에다가 뭐 쓰는 것도 좀 어렵죠. 음, 우리나라는 뭐 양식 공무원들은 이렇게 그 테두리를 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오픈형 좀 양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통제되고 양식 자체들이 너무 뭐 일본 말로 왁구 쳐가지고 뭐 줄긋고 이런 양식들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이런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직무 위주로 편성된 만큼 우리 산업과 경제의 진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노인의 경제적 상태 악화를 낮추는 완충 역할에 그친다. 정부는 최근 올해 공공기관에서 2만 8천 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작년보다 4천 명 늘어난 규모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 주요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 직제 개편을 등을 통해선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도 2,550명을 늘리고 노동감독관은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공부문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비용이라는 점이다.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퇴직 후 연금 보전에까지 감안하면 40여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며칠 전에도 정부 기관이 340 몇 개에 대해서 11개가 또 늘었다고 해가지고 인구는 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에, 그런 그 기관이라는 게 정관예우식으로 그 공무원 출신들이 가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데는 정부 그 예산 보조금을 뭐 회비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뭐 사단법인이 있을 수 있고 재단법인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다른 공공기관도 뭐 공기업도 있고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어, 그 퇴임해가지고 유유자적하게 노후를 즐기는 그런 돈이 더 많이 나갈 거예요. 노인 일자리에 쓰는 돈보다. 노인 일자리는 한시적인 거죠. 계속적인 게 아닌데 이런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철밥그릇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또 윗대가리들도 낙하산으로 또 휘가닥 바뀌어 버리죠.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중공무원 성격의 사람들은 철밥그릇으로서 아, 안전하게 민간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유유자적하게 사는 정부 돈으로 그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정부 다 어, 선거표를 얻기 위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데스페라도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좋아가지고 한번 그냥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